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과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탄핵 심판 선고가 10일 11시로 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간 선고일을 두고 10일이냐 13일이냐를 놓고 관측이 엇갈렸었는데요. 어쨌든 10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제 7일 평일 끝내고 나서 아마 선고 날짜를 10일을 잡지 않겠느냐 그랬었는데 어제 평일은 1시간 만에 끝나고요. 네. 선고 일자를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공보관이 8일 이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했는데 이제 왜 우리가 적어도 어제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3일 전에 선고일을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만 통진당 해산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 선고 때는 뭐 이틀 전에도 한 경우가 있고 하루 전에도 선고일을 지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적어도 5시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늦게 나왔는데 일단 10일로 나왔고요. 지금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 생각할 때는 10일 아니면 13일이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13일은 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3일에 선고를 하게 되면 당일날 평이나 어떤 판결을 통해서 이제 투표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선고도 해야 하고 평의도 해야 하고 또 퇴임식까지 해야 하니까 굉장히 시간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뭐 10일을 제일 좋은 선고일로 뭐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적인 부담감을 좀 고려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례상으로는 이제 사흘 전에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틀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좀 고민이 깊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걸 너무 선고 날짜하고 지정 기일 사이에 갭이 있게 되면 네. 지금 굉장히 탄핵에 대한 인용과 또 인용 찬성, 탄핵 반대 굉장히 뭐 국론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양자 간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이제 불상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특히 태극기 집회에서는 선고 전까지 계속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기를 아주 오래 전에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틀 전인데도 오늘이 굉장히 오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이틀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걸 좀 배려하지 않는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상 현재 심판 과정이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생중계 하지 않는데요. 이제 국민의 관심사가 굉장히 큰 사건. 그리고 국가의 어떤 운명과 관련된 중체대한 사건 이런 경우는 이제 생중계를 이전에 허용을 했는데 그게 4번 정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할 때 있었고요. 통진당 해산할 때 있었고 그다음에 BBK 특검과 관련한 권한쟁의와 관련된 부분 그럴 때 4번의 생중계가 있었는데 이번은 뭐 대통령 탄핵은 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이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생중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이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이 익숙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통상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오늘 선고기일을 이제 10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10일 11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 한 번 더 평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평의라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 지금 8명이잖아요. 재판관이. 8명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단 평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내일 한 번 더 평의할 수도 있고 그날 오전 11시에 그러니까 10일 날 오전 11시에 선고 직전에 평의를 통해서 또 인용이나 기각 각하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면 이제 2번 정도 평의를 하는데 이제 오전 11시에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선고 결정문은요 주문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 소추연단의 소추를 기각할 것인지 네. 그것이 기재가 될 것이고 이유는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왜 인용을 하는 것인지 그 사실관계, 법리 이제 그런 부분이 적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각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왜 기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치하게 돼 있고 이제 각하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네. 쟁점이 한 3개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한 13개 정도 된다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선고 시간이 좀 길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쟁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길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수 의견, 그러니까 주문에 만약에 기각이나 인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또 최선임 헌법재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이제 통진당 해산할 때 보면 먼저 주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파면한다, 아니면 국회 소추를 기각한다. 이게 주문이거든요. 네. 근데 주문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유를 먼저 설치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끝으로 가서 끝에서 주문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번도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헌재가 원래 이제 9인 체제인데 박한철 전 소장이 임기 만료로 떠나면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3월 13일 이전 선고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이번 결정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이제 박한철 헌재 수장은 굉장히 지금 탄핵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정이 마비된 거예요. 그리고 국정이 공백 상태가 이루어진 거고, 또 박한철 헌재 수장이 임기가 만료될 뿐만 아니라 이정미 헌재 권한 대행까지 임기가 만료돼 버리면 결국 7인 체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헌법재판소법이나 이제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9명 체제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은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9명에서 해야 하는데 박한철 헌재 수장이 그만두게 되면 8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7명까지 가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7명이 아니고 8명. 그러니까 이정미 권한 대행이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전에는 적어도 탄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본인의 생각을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이 8인 체제 재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일단 만약에 예. 헌재가 10일 날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네. 아마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 그리고 태극기 집회 측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불복의 어떤 근거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인 체제에서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제 그런 명분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돼 있고요.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8인 체제 하에서 선고한 결정례가 엄청 많아요. 뭐 한 400건 이상 있거든요. 그리고 8인 체제에서 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유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불복은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결과 나오든 그 결과와 관련해서 소수 의견도 좀 공개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제 소수 의견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네. 만약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수 의견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주문이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주문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헌법재판관, 네.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기각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재판관의 의견이 다 설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소수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것이 외부로 표현됐을 때 그 주문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층에서는 소수 의견을 가지고 불복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특히 소수 의견을 가진 분은 이 의견을 개진하는 데서 굉장히 부담감이 가질 가능성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의 쟁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수없이 언론에 많이 이 부분이 나왔지만 굉장히 뭐 시청자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이 어렵죠. 네, 이게 또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그렇죠. 네, 그런데 같이 설명해 지금 뭐 주시죠. 탄핵 소추 사유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5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 주권주의, 그러니까 헌법 위반 사유인데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이 부분 자체는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유출해서 국정농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그런 사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은 재단 설립에 관여를 했고 최순실 씨를 위해서 공무원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제 그런 부분. 여기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이 참고적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권 보호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민을 어떤 생명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보도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바로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형사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이제 뇌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있어서 모금 자체가 이제 뇌물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헌법 위반 사유는 이제 5개인데 쟁점은 한 13개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일단 그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극적으로 의견을 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저 집무실에서 이를 보고 구조 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언론 자유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세계일보 사장이 해임된 것은 그것은 본인이 어떤 경영상 문제에 의해서 해임이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해서는 일단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탄핵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특검 자체에는 유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거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10일 날 11시에 선고가 이루어지면 네.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 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지금 현재는 뭐 지난 작년 12월 9일 날 탄핵 가결로 인해서 직무정지 상태에 돼 있잖아요. 국회 탄핵 가결로 인해서. 그런데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신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론이 굉장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부분에서 이제 승복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이런 국론 분열에 대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걸 봉합하고 국민이 화합하고 또 같이 통합하는데 가장 노력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대통령 선거 날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인용이 된다면 이달 3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있는데 아마 5월 9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9일 전주가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이 석가탄신일이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네. 그러면 연휴가 끼게 되면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를 피하기 위해서 5월 9일로 대통령 선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 5월 9일로 선거일을 지정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라서 굉장히 선거운동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최대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5월 9일이 대선 기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